네, 안녕하세요. 주식 구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도 급등 급락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지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수를 일단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 이제 상승 종목들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포모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왜냐면 올릴 때도 포모 현상으로 했지만 떨어질 때도 포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시기보다 떨어지는 시기도 급격하게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렸을 때 2300 구간에서 올라갈 때마다 계속 비중을 갖다가 줄이시면서 현금 확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신 분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종목을 갖다가 손절이 되셨을 거고, 그죠? 그러면서 현금 확보가 되셨을 거예요, 아마. 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왜냐하면 올라가는 것을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니까. 그렇지만 올라갔을 때마다 매수를 하셨던 분은 지금 이제 또 하락장에서는 답답해지실 겁니다. 뭐 비차익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들어오긴 했지만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1344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그 과거에 IMF 때 이럴 때에는 국가적인 체력이 약해서 환율이 높게 올라갔지만 지금은 약간 다릅니다. 그 미국 달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각 국가의 이제 화폐를 갖다가 가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국가 한 5개 정도 이제 국가가 있는데, 거기에 뭐 유로, 그다음에 뭐 파운드, 캐나다 달러, 뭐 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공식이 있어요. 곱하기 공식. 여기에 중국은 없습니다. 중국은 없고 곱하기 공식이 있는데, 이거를 합산했을 때 100일 경우에는 평균치예요. 근데 지금 이 지수가 108까지 올라갔죠. 이 유로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상수가 뭐 A라는 게 있으면은 1을 A를 했을 때는 A인데 0.95 이런 식으로 유로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달러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환율이 좀 이제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외국인이 좀 사긴 했지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이나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잔고도 어쨌든 간에 조금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20조 가까이 되니까 좀 무서워지죠. 자, 급등 종목은 오늘 미래생명자원이고, 떨어지는 종목은 비보존 헬스케어였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는 과거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미래생명자원도 잠깐 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미래생명자원은 오늘 뭐 16.69%, 급등해서 제가 대부분 말씀을 드릴 때는 상한가 있는 종목, 그날에 있는 종목들 중에 가장 높은 걸 갖다가 땡겨서 드리는 건데 1, 2, 3위 뭐 이런 거요. 그런데 오늘은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상한가가 없어요. 제일 최고의 순위에 있는 게 16.69%. 그래서 조금 이제 변동성이 약간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전통적인 그 테마주죠. 테마주라서 뭐 대북 때에도 그랬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가도 가볍고 시총도 가볍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폭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보시면은 뭐 크게 늘어나진 않았는데 영업이익률도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지만 하는 정도의 그런 기업인 거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뭐 나쁘진 않고 유보율도 좀 길지만, 이런 회사일수록 이제 그 환율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환율. 왜냐하면 이게 뭐 수입하는 곡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수출하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수출량이 이번에 만약에 많이 늘어서 뭐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수입 부분이 상쇄가 되면서 크게 반영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 BPS 보시면 알겠지만 뭐 2,000원대죠. 그럼 지금 한 거의 한 3배, 3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동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이만큼 증가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 상관이 없죠. 그다음에 뭐 대형 사료 회사들이 프리믹스 제품에 대한 뭐 OEM, ODM 이런 수주 증가되었다 이런 건데, 이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펫사업부의 매출 증가, 펫사업부는 좋습니다. 펫사업부 이거는 그 반려동물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면서 점점 이게 시장 자체가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펫사업은 좋은데, 좋으면서 또 안 좋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잡주를 띄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거의 다 정관을 추구하는 게 펫사업이에요. 펫사업.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펫사업을 하는 회사를 투자를 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150억 정도의 이제 전환사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150억 정도. 그러면 이게 이제 전환가액이 6,000원이니까 지금보다 더 올려서 뭐 아마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그
주가를 띄운 다음에 하거나 아니면 바로 이제 전환을 하고 팔 수가 있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청구일자가 4월 5일자니까 그죠?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 150억 정도에서 언제든지 전환을 해서 이제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그 다음에 비보전 헬스케어인데요. 비보전 헬스케어는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뭐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회사를 갉아먹고 있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그렇고 유보율은 아예 없죠. 이런 뭐 자본 잠식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PS 같은 경우에는 점점 갈수록 반토막이 되는 2년 만에 BPS가 2분의 1이 됐다. 50%가 감소가 되었다. 이거 문제가 큰 거죠. 왜냐하면 청산 가치 자체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자본이나 자산 자체가 감소를 엄청나게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사업 개요 자체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LED 광원을 갖다가 주요로 하는 회사를 갖다가 그냥 우회 상장을 시킨 거예요. 보시면은 비보존 제약에 대해서 뭐 투자 비율 이만큼 가지고 있고 스피어테크 뭐 이런 거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LED 사업 부분에 대해서 원래 하던 회사를 갖다가 본업이 안 되니까 본업이 안 돼서 제약을 끌고 들어온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약도 있고 화장품 사업 부분 뭐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화장품 그죠? 제약 LED 뭐 이거 미용으로 엮으면은 뭐 피부 마스크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것도 상관이 없고 화장 제약 뭐 이것도 크게 연관성이 없죠. 그죠? 그다음에 이거 뭐 시총도 이제 1,000억도 안 되는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회사를 갖다 그 사업을 운영을 한다는 거는 전형적으로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제 제일 늦게 시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의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뭘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뭐 그다음에 반려동물 사업 이렇게 또 나왔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펫 사업이 좋지만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이 아니라 상승하는 거에서 그냥 테마를 타려고 하는 거다. 바이오 타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안 좋죠. 지금 사업 자체가 4개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벌진 못해요. 그럼 당연히 자본금이 없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사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견 거절이 나온다. 회계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의견 거절이 나올 정도면은 얘들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견 거절을 갖다가 상장 회사에다가 내버리면은 이 주주들이 그 4대 법인에서 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찾아와서 칼 두고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뭐 협박성 이런 걸 갖다 엄청나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반기 검토 의견을 부적정할 정도로 내야 된다는 거는 회계사의 직이 걸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안 되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파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한 기업이다. 관리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뭐 사업 보고서 미제출 이거 뭐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검토 의견 이거 회계사가 야 니들 이거 샤킹 치는 거잖아 안 돼. 거절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자본 잠식 당연한 거겠고 주식 분포 미달 뭐 이런 거 또 있고 거래량 미달, 지배교들 미달 뭐 이런 게 있는데 에이스 침대가 이번에 보면은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유동 주식 수가 엄청나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수도 미달이고 거래량도 미달이고 주식 분포가 미달인 거죠. 그래서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종목으로 넘어가는 거. 아마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자진상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공시의무 위반, 벌점 15점 이상, 매출액 미달, 주가 수준 미달, 뭐 시가총액 미달 뭐 이렇게 계속 가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회사가 아닌 거죠. 좋은 회사이면은 관리 종목에 갈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관리 종목이 되면 뭐가 안 좋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매매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형 유가증권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뭐 공매도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 금지되니까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자마자 신용이랑 미수 쓴 거 바로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바로 꼬라박는 거죠. 좀 이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뭐 코스피 차트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라인은 제가 바꾼 적이 없습니다. 바꾸지 않고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다시 벗어나지 않고
이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 틀에서 더 내려오느냐 아니냐가 아무래도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떨어져서 아마 횡보하다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유럽의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한 거예요. 미국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실업률에 대한 통계 부분도 세대 교체로 인해서 약간 그 오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뭐 어떻게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환율 문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포지션 비중을 갖다가 계속 줄여가고 현금을 조금 더 보유하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미래생명자원 한번 보자면 오늘 오랜만에 이제 거래량이 좀 터졌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리는 모습인데, 이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확률이 높아요. 차트로만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곡물 가격이라는 그런 테마를 탄 거고, 테마를 탄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거래량을 올려주면서 띄운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뭐 사료나 이런 섹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은 회사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한탑이라든지 이런 애들.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받친 다음에 다시 올려주는, 테마는 돌고 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서도 내려갔다 올려주고 계속 계단식으로 그렇게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했다가 가고 했다가 가고 했다가 가고 했다가 가고. 그런데 주가는 고평가가 된 게 맞죠.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2020년이나 2001년이나 2022년이나 매출액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박스권이 아무리 길어봤자 이 정도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반등하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추가적인 상한선까지는 못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은 회사 자체의 그 기본적인 체력 자체가 너무 고평가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차트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들어가 봐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비보전 헬스케어, 이거는 뭐 거미줄 거기 종목에서 말씀드렸지만 관리 종목 지정되자마자 여기서 그냥 빠져버리죠. 이게 바로 미수나 신용 같은 거 털리면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졌지만 뭐 이렇게 계속 주가는 하한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일단 주가가 하한가 같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정리매매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개인만 팔아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회사나 아니면은 투자처에서 같이 파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끝난 거죠.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비보전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보전과 연관된 무슨 뭐 그 RF 뭐 제약인가 그런 것들 뭐 다 말씀을 드리면서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관리 종목은 다시 한번 관리 종목을 벗어나서 어떤 뭔가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다. 제가 그 예시를 들어드린 게 이 종목이었죠. 그죠? LIS 종목도 여기 보시면은 관리 종목을 벗어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까지 관리 종목이었다가 관리 종목 벗어나고 주가 떴다가 좀 어느 정도 잘 하는 척 하다가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을 때가 요때쯤이었다가 갑자기 박살나면서 거래 정지. 이것도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죠.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왜냐면 희망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안 좋아요. 무슨 뭐 자기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캐피털이 들어왔다. 그 캐피털이 이제 상장 폐지를 하지 않고 뭐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여기서 무슨 뭐 LCD 그 제조회사가 무슨 마스크를 판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를 갖다 띄운 적도 있었고, 시장 자체에 대해서 의미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산 사람들은 그냥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유, 그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 회사는 아마 재기불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옥 자체도 팔아버렸어요. 사옥 자체도 팔고 어떤 그냥 디지털 단지에 1호, 2호를 갖다가 빌려가지고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회생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비보존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위험한 종목에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에 대한 흐름을 좀 길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